잘 사느냐 못 사느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하고 고층 아파트도 있는 편이에요. 또 한 50층 미만까지도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다녀서 뭐 한국에서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영국에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에서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탈북을 해서 2020년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탈북민 김서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9월에 서해바다로 수영을 쳐서 다음 날에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기성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철은 씨하고 서아 씨랑 이렇게 북한 집 이야기 할 건데요. 너무 궁금한 점 많은데 먼저 두 분 어떻게 해서 탈북? 16년에 강화도 말도로 한 6km 되는 거리를 이제 수영을 쳐가지고 제 친구하고 진짜? 네, 뭐 자유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영해서 올 정도로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그 바다 수영 6km요. 힘들죠. 지금 그래서 바다에 안 들어갑니다. 평생 수영할 거를 했네요. 네, 그때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바다에만 들어가면은 심장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모래밭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절대로 안 갑니다. 서아 씨는 평양에서 살다가 해외 북한 식당이라는 곳에 파견이 되어서 거기서 한국 남자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붕에서 떨어져서 탈북을 했어요. 지붕에서 떨어져서 네, 너무 간절했어가지고 안타까운 게 좋은 게 됐네요. 그렇죠? 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제 3국에서 숨어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2년밖에 안 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한국말이 서툰데 이제 두 분이 너무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겼어요. 어떤 직업 원래 있었어요? 그럼 식당? 북한에서는 학생으로 있었어요. 바로 이제 첫 직업은 해외에서 하고요. 네. 근데 서아 씨는 그러면 집안이 좀 더 뭐 알아주는 집안이라서 북한 밖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나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여기 해외 나가는데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그 과정에서 토대를 보는 것 같아요. 집안에 탈북한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또 집안에 누가 국가의 잘못을 한 사람이 없는지 이런 토대를 다 거치고 그 다음에 해외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제 보이부란 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보이부 잘 모르시죠? 뭐 네. 외국 분들은 뭐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데 네. 보이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은 국정원 북한 사람들 한류 단속하는 거죠. 한류 드라마를 어떤 걸 보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말하면 뭐 스파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정보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향을 장악하는 치안 유지 쪽입니다. 그런 거 다 몰래 알아보는 그렇죠. 몰래 거예요? 알아보죠. 뭐 대놓고 물어보면 북한 사회에서 나 김정은을 싫어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우와. 뒤에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철은 씨하고 서아 씨는 탈북 전에 북한에서 어떤 식 집에서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살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사시던 집을 물려받아서 좀 오래된 아파트? 네, 엄청 오래된 아파트죠. 네. 할아버지한테 그 물려줬으면 할아버님이 그 돈이 많으셨나요? 그러면? 할아버지 때가 좀 김일성 때부터 일을 되게 잘하신 집이었어요. 좀 충성심이 높았던 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김일성한테서부터 아마 이렇게 선물을 받았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부터 선물 받았던 집이어서 이제 팔지 못하고 이제 그 집에서 쭉 살아왔던 거예요. 파는 거가 안... 선물 집은 조금 갑자기 이렇게 파는 거는 금지되었고 세월이 진짜 몇십 년 흘러서는 낡아지면은 좀 가능할 때가 있어요. 이제 거래가 가능하지만 좀 시기가 얼마 안 되고 막 그러면은 쭉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평양에도 집값이 워낙 비싸서 할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선물해준 집을 누가 팔았다 사 필나요? 그냥 독재 정권이라서 선물로 받은 모든 것 혹시 몇 층?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3층에 살았어요. 3층에 살고 이제 평양에도 보면은 이제 엄청 더 높은 건물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시설들이 안 좋으니까 높아도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었죠. 저도 아파트를 사가지고 3층에서 살았습니다. 아파트는 총 층수는 뭐 한국이랑 비슷해요. 예? 한국이요? 평양 쪽에는 그래도 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가 12층짜리였나? 네, 본인 살았던 12층짜리가 아파트는? 제가 있던 아파트가 7층짜리였어요. 1층에서 3층이면 고열층이라고 해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는 높아야 되잖아요. 높아야지 뭐 뷰도 보고 뭐 하는 이런 맛이 있는데 북한에는 높으면은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사실은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아파트 인기 많아요? 하고 고층 아파트도 있는 편이에요. 또 한 50층 미만까지도 있어요. 근데 30층에 사는 친구 있고 뭐 40층에 사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힘들었던 게 엘리베이터가 안 다녀서 전기가 없으니까 계속 걸어 다녔어요. 30, 50층을요? 네, 30층을 걸어 다녔어요. 어떻게요? 와. 그리고 제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학교에 등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요. 데리고 오라고. 그 친구 집이 뭐 한 40층이에요. 그래서 40층까지 걸어서 데리고 학교에 가고 이런 적도 많았어요. 그럼 3층 집이 오히려 그냥 더 유명했겠네요. 그쵸. 아래층이 모일 제일 때는. 인기가 많아요. 물도 잘 나오고. 전기 안 나올 때가 기본이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는. 이게 평양이나 지방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게 B를 볼 때는 얼마나 평양이 화려해 보여요. 그런 구역이 또 있고 우리로 말하면 강남 지역 같은 게 또 있고 평양 주변에 가면 또 거기도 처참합니다. 보여주는 애가 따로 있고. 네. 근데 여기는 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평양은. 그래서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방이 차라리 낫다고 해요. 지방은 막 살기가 좋다고 하거든요. 3층에서 5층이 이제 로열층이라고 하는 거는 1층부터 2층은 또 도둑놈 때문에 또 별로 안 좋아해요. 도둑이 많으니까. 네, 근데 3층부터 5층은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동량 나르기도 쉽고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3층부터 5층이 지방이든 뭐 어디든 좀 선호하는 층이죠. 만약에 핸드폰을 놔두고 왔어, 놔두고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죠. 그러면 다시 안 가죠. 그 다음날 내려와야 돼. 그 다음날. 와, 엘리베이터 뛰는 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변 같은 데는 거의나 출퇴근 시간만 뭐 보장해주고 고층 건물에서 살기가 조금 고달프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한국은 그 사다리차 그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사 갈 때. 이사 갈 때는 어떻게? 엘리베이터 안 다니고 있으면 뭐 사다리차 봤어요? 아니 사다리차도 없었고 이사 갈 때 뭐 이삿짐 센터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큰 차를 불러요. 트럭 같은 거를 불러서 돈 주고 기름값 주고 거기다 저희가 실어가지고 본인이 저희가 실은다고? 네 본인이 저희가 가구를 네 직접? 가구들을 네 집에 뭐 이삿짐 아빠 센터가 없는 거죠. 센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다 싣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사다리차는 뭐 한국에서 처음 봤죠. 북한엔 뭐 사다리차가 어디 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영국에도 없어요. 영국에도 사다리차 없어요. 사다리차가 진짜 한국에 영국에도 없는데 북한에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3주 전에 이사를 갔거든요. 제가 이제 산 바로 아래 사니까 사다리차를 불렀는데도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악물고 했어요. 나는 진짜 도중에 그냥 앉아서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알겠는데 상상도 못 하겠어요. 동원시키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 네, 뭐 같이. 그럼 이삿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냥 5톤짜리 하나면 그냥 꽉 찹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뭐 전기도 좀 문제 있다고 하니까 수도는 수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전기가 돌아도 수도가 잘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뭐 1층에서 만약 물이 나온다 하면은 평양도 1층에서부터 다 위층까지 길러 먹어요. 또 화려하고 잘 사는 아파트 같이 보여도 그 아파트에도 다 물이 안 나오고. 그 위층일수록. 예, 정말 잘 사는 아파트에 사는 정도면 달러를 주고 물차를 불러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 물차. 네, 물차. 거기는 물장사가 따로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물차까지. 물장사는 진짜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우물이라고 다 파요. 네. 아파트 밑에마다 아, 땅을 진짜- 파가지고. 진짜 우물이 있어요? 진짜 우물을 사람들이 수공으로 다 파가지고 이 단지 앞 우물이라고 그걸 또 문도 걸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단지에서 물 길어 가면 물이 또 마르기 때문에 자기네가 기껏은 또 열쇠를 걸어놔요. 아, 진짜요? 물을 못 끼게. 그 물에 이 애들이 막 신발도 던지고 뭘도 던지고 하니까 그 밑에는 좀 쓰레기가 좀 오염됐고. 오염됐거든요. 그래서 마실 수는 없겠네요. 원래 그 마시는 집들이 많죠. 고층 건물에 물이 못 올라가는 게 이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쏘는 압력이 약해가지고 한 3층까지 올라오면은 1층에서 끄면 2층이 좀 세지고 2층에서 끄면 3층이 세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뭐 7층까지 올라가갔나? 어쩔 때는 뭐 이웃에 내려가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네, 때도 있나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물이 어쩌다 한 번 위에까지 올라왔다 하면은 물을 받아놓고 뭐 그걸로 이제 식수도 해결해야 되고 며칠 동안 물 나올 때까지. 화장실도 물 내리는 거 없어요. 그런 물로 막 네, 해야 셀프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버려야 되고 네, 그러다 1층에서 막 물이 나온다 하면은 그냥 아파트 경사인 거예요. 서로 다 텅 들고 가서 내려가서 난리 네, 나네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1층에서 아니면 그쵸. 다른 뭐 1층에 공용 다른 집에 가서 양해를 직접 구하고 부탁하는 거구나. 네. 수도가 가끔 나오면은 그냥 용기란 용기에다 물 다 담아. 경선 안 내려가면. 다 담아놓고 일단은 뭐 어쨌든 며칠은 또 물길로 안 내려가는데 근데 평양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북한에 도루래라고 다 있거든요. 이렇게 베란다에다 그걸 설치를 해놔요. 도루래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오, 예. 올려가게끔. 아 밑에서 네, 밑에서 미학적으로 되게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해요, 평양은. 근데 지방에는 미국 떡대가리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12층이든 뭐든 그걸 다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자전거든 뭐든 모든 물동량은 거기다 다 걸어가지고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위층에서 뭐 올려가는지 다 보여요. 아유, 저 집에 배추 올려가네. 그럼 물이 올라가면 또 물이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배관은 잘 돼 있나요? 그러면? 배관도 한 번씩 막히고. 막히고. 네. 아 근데 뭐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막히는 간단해요. 그 전선줄 있죠, 전기줄. 네. 그 전기줄 앞에 이렇게 갈구리 져가지고 10m면 10m,
20m, 20m 들이어요 그냥. 여기서 뽑았다 였다 뽑았다 였다 하면서 물레리가게 만들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불러요? 본인이 해요. 본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쓰면은 그 줄도 다 감아가지고 건사해요. 우리 집 수도 뚫는 기구니까. 평양은 모르겠어요. 지방은 다 그딴 식으로 이렇게 하고. 평양도 막히면 그 정도로 아빠가 다 와서 이렇게 그러게, 뚫고 알아서 막 하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전기 뭐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 운영된다고 했는데 집 안에도 전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TV, 뭐 불 같은 것. 밤이 되면 그냥 깜깜하고 아무것도 못 켜고 평양 같은 경우에도 등잔 켜놓고 있는 집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기름이나 이런 걸 석유 같은 걸로 뭐 불을 켜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집에 이렇게 선전지라고 해서 프레시 이거를 집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뭐 화장실에도 넣고 사용하고 막 이것도 평양시에 도둑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집에 도둑놈이 한 번씩 들어오면 이것만 다 훔쳐가요. 그 전기. 아, 진짜? 네, 프레시만 다 훔쳐가는 그런 도둑놈도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평양도 전기가 너무 귀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스토리를 들었는데 도둑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잡히면은 진짜 큰일 난다 하는데 그래도 도둑놈이 많네요. 잡히면 큰일 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뭐 도둑놈이 그냥 들어와서 갔는데도 못 잡았어요. 이거는 신고해도 못 잡고 신고해도 그런 북한에서 그 버위원들이 일을 안 했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가족이가 죽는다. 정아 씨, 도둑놈은 보이온이 잡는 게 아니에요. 보안원이 잡는 거지. 그쵸? 경찰이. 경찰이 잡아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아니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열 비판이라고 해가지고 평양시에도 아마 그런 거 이제 많이 생겼을 거예요. 낮에는 충전하고 밤에는 이제 TV도 보고 하는데 농촌 같은 데 가면은 등잔이죠. 그 켜놓고선 뭐 한 12시, 1시까지 카드 놀이 하다가 보면은 아침에 보면 이게 콧구멍에 쉐감해가지고 그냥 진짜? 동굴에서 나온 애들 되죠 뭐 완전. 평양도 그냥 그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새까만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와서 또 그게 뭐 색감의 질세 없이 그냥 또 잘 씻잖아요. 네, 그런 것도 놀랍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 전기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시간대 뭐 그런 거. 북한에서 이제 전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평양에는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조금씩 공급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공급한다고 하고 또 중요 부인 어떤 곳에는 뭐 계속 준다고 하는데 농촌에는 명절? 김일성이 김정일이 간에 뭐 출생한 날에라든지 그때 뭐 한두 시간 온다든지 그리고 농촌에는 농사철에 양수를 해야 되잖아요 물을 그때 이제 농촌에만 또 그 양수하는 곳에만 또 줘요. 주민들은 또 주지도 않아요. 전기를 365 못 보는 집들도 꽤 있을 거예요. 진짜? 네, 많죠. 어떤 농촌에 가면은 이 전선 자체가 없어요. 전기선 자체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전자제품도 없겠네요. 저희 집에도 냉장고가 있었는데 냉장고가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사물함이죠. 뭐 냉동고를 열면 고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 양말, 뭐 책, 뭐 그냥 사물함이에요. 사물함. 책장. 네, 책장, 그러면 사물함 그렇게. 고기 같은 거 어떻게 보관해요? 고기요? 없어요. 보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을까요? 그냥 바로바로 먹어야지. 모든 음식 그냥 보관하지 않고 그냥 바로 먹고. 김치는 땅에다 묻잖아요. 그래서. 네. 도가네. 네, 독에다 해가지고 땅에다 묻고 그리고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여기도 뭐 밥가마도 있고 냉장고도 있긴 있었는데 뭐 밥가마도 솔직히 그 안에 그 양말 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사는 거잖아요. 밥가마 양말통으로 쓰는 게. 있긴 있는데 잘 사는 건데 전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쓰려고 사놨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그냥 갑자기보다도 이게 밥솥을 사용하게 되면 걸려요. 북한에서 이거 밥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나라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되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면 옆집들에서 불이 갑자기 벌게져요. 껌껌해지는 거예요. 진짜? 야 누구네 집에 밥솥을 쓴다든지 뭘 한다든지 바로 그냥 바로 알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전기 들어온다고 해도 쓸 수도 없고. 네, 해외 나가기 전에는 평양에는 시간제로 줬어요. 아침 뭐 5시부터 7시까지 전기를 주면은 저희 엄마는 항상 밥솥을 들고 막 뛰어갔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밥을 해야 되니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전기 주고 이게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평양 사람들만 전기를 보게 해라 라고 해서 전기를 다 줘요. 24시간. 오. 네, 24시간 주는데 그 대신 집집마다 계량기를 다 달아놓고 그 계량기에 찍힌 만큼 달러로 돈을 사용료를 내라고 해요. 달러를 써요. 네. 완전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그런 게 좀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개놈은 평양 사람들만 24시간 전기 주라고 그 지방은 사람이 아니야? 그쵸. 기계 대가리 같은 거 말이야 진짜. 아니 근데 달러 사용하는 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존재가 안 좋잖아요. 무조건 달러를 많이 써요. 있어요, 달러 자체가. 있어요. 네. 거긴 달러로 운용이 되지 국돈
잘 안 써요. 국돈 쓰는 사람들 진짜 농촌 사람들. 근데 관계 안 좋은데 차라리 영국 파운드 어때요? 그러니까 아 영국은 제가 북한에서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신사의 나라 영국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진 않대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모든 게 다 달러로. 신기하네요. 이 양면적으로 좀 우리가 보면은 싫어하는데 달러가 없으면 안 돼. 그만큼 미국의 위치도 북한에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 완전 친미파인데 달러 보기 힘들어요. 한국에 그렇죠. 누가 달러 가지고 써요? 안 쓰죠. 옛날은 좀 쓰고 옛날, 그게 좀 더 그쵸. 안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집 이제 사게 되면 달러를 사는 거예요? 네. 오. 저도 달러 주고 샀어요. 북한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게 없으니까 일단은 개인들끼리 거래를 하거든요. 네. 고위부 사무실하고 가까운 쪽에 이제 3층짜리 집을 사갔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또 다 소문이 입소문이 나 있어요. 누구네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직접 찾아가서 그 집을 주인이랑 네, 얼마에 팔갔냐고 그냥 하면 뭐, 똑똑똑 하면서 예, 그 얼마에 팔겠냐고 뭐 1,500달러라고 하면 또 흥정하죠. 흥정해가지고 1,200달러라고 하면 이제 국돈으로 줄 수 없는 게 1,200달러를 북한 돈으로 가져가려면 이만큼 가져가야 돼요. 진짜. 뭐 마대 메고 가야 되거든요. 받지도 않아요. 그냥 달러로 그냥 12장 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네. 그냥 턱 주면 얼마나 신사적이고. 그 정도 가격이에요? 1,200이면 싼 거죠. 뭐 농촌이니까 싸죠. 평양은 더 비싸죠. 평양은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평양은 뭐 네. 몇만 달러, 뭐 10만, 뭐 몇십만 달러짜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제가 봤던 거 중에는 제일 비싼 게 거의 한 7만 달러까지 했었어요. 서울에 비해서 엄청 싸긴 싸죠. 싸긴 싼데 7만. 그 나라에서 말도 안 얻을 되는 수 거죠. 있는 네. 그 기회가 없겠죠. 북한의 이제 화폐 환율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7만 달러면 뭐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 가정이 평생 뚱땅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여기 강남 아파트 평생 이래도 못 못 살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집은 주긴 줘요? 아까 선물로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네,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이제 뭔가 나라에 공을 세웠다 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선물을 줘요. 체육인들 뭐 금메달을 따왔다 하면 뭐 아파트 선물해주고 과학자들 뭐 핵 개발했다 하는 과학자들 또 예술인들 그런 집들은 선물집이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럼 예술인이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집 네, 받을 수 네. 있고 1급 아나운서. 미춤이 엄청, 아나운서 네. 있잖아요. 예술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주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집 주겠다고 결심하면 집 하나야 뭐 그건 값인데요. 막 주는 거예요. 새로 건설한 집들 주는 거고. 지방도 갖고 평양도 갖고 집 공급은 이제는 김일성 시대 때나 얘기하던 거지. 지금 공급 자체가 없고 다 그냥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젠 거의나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명색상 부동산이 없는 거고 개인들이 다니면서 막 주고 사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고 파는 거 외에도 뭐 한국처럼 뭐 월세, 전세 그런 개념도 있어요? 정착을 한 4년차 들어서니까 월세, 전세 개념을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네, 그만큼 월세, 전세 개념을 없어가지고 좀 이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어요. 한번 사서 입사증을 받으면은 그걸로 이제 쭉 사는 거고 그게 뭐 나라에 잘못을 했다면은 나라에 쑥 뺏기는 거예요. 내 집이지만 내 집 같지 않은 그런 집. 내 한국에 오니까 이제 월세, 전세 이런 것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놀랍더라고요, 저는. 최근에는 북한도 많이 바뀐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월세로 살았거든요. 어떤 형태냐면 자기 집이 있고 창고들이 있어요. 북한에는 또 그 창고를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와이프를 데리고 올라서 살아요.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와이프는 장사를 해요. 이 창고를 월세를 줘요. 한 달에 쌀 10kg 쌀 10kg 주는 거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월세죠. 뭐. 근데 전세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사 갈 자유는 있어요? 뭐 평양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평양 사람은 절대 안 나가죠. 평양 사람은 평양에서 평양에서 전봇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할 만큼 지방에 안 가려고 하고 평양 안에서 이사를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지방에서 또 평양에 올라오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유 있다는 거는 평양 사람들에겐 자유가 있었죠. 난 지방 내려갔습니다 하면 당연히 아유 어서 나가세요. 아 진짜요? 아 그렇죠. 내보내는 거 좋아해요. 네. 근데 지방 살던 사람들이 뭐 평양 가서 살겠다? 그건 뭐 꿈도 못 꾸는 거고요. 돈 때문에 아니면 자유가 진짜 선택이 없는 거예요?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서 일하다가 평양으로 뭐 승진을 했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그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데서 한 곳에서 영원히 뿌리 내리는 걸 바래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덕에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대구 살다가 올라왔는데 뭐 대구에서 서울에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라오잖아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 내려갔다 이게 가능하지 않죠. 네, 불가능하죠. 근데 그 북한 집값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고층은 확실히 더 싸요? 많이 차이 나죠? 기준을 $10,000라고 하면은
3층부터 5층은 $10,000예요. 그러면 그부터 조금씩 까져요. 9,500달러, 한 번 더 올라가면 9,000달러 하면서 아 진짜 톡톡 층마다 제일 꼭대기 조금씩. 층은 완전 싸죠. 제일 진짜? 위에 층은. 네. 왜냐면 비도 세니까요. 아 비도 센다고요? 비도 세니까요. 아 저층만 힘들다, 지붕이 힘들어. 있으니까 제일 위에 층은 그냥 대충 마무리도 뭐 우리처럼 그렇게 방수 처리를 안 하니까요. 그냥 시멘트로 그냥 갖다 해버리니까. 그 전기도 안 나오고 뭐 물도 새고. 그러니까 여기는 펜트하우스처럼 제일 그러니까. 비싸고 제일 좋은 층인데 뷰도 보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같은 거는 없어요? 평양에도 뭐 있긴 있는데 지방에는 다 거의 주택이 많죠. 우리처럼 뭐 개발? 북한에서 누가 그걸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하모니카 집 같은 거 있잖아요. 단층짜리 집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냥 1층 이렇게 그렇죠. 쫙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죠. 그런. 우리나라는 층간 소음 때문에 뭐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벽간 소음이라고 해요. 북한에는 옆에서 밥 먹을 때 숟가락 소리까지 다 들려요. 땡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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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너무 얇네요 그러면. 그 미국의 타운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퀄리티가 정도 완전 아니에요. 달라요. 아니 거기는 이제 벽도 있고 소음 그거 막는 것도 아유,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옆집에서 저녁을 같이 한 잔 먹자고 하면은 굳이 걸어서 가가지고 갈 필요 없고 봐 이제 준비됐어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거예요. 정도예요. 석비례 있죠, 석비례. 그걸로 찍은 거 갖다 이렇게 싸놔가지고 진짜 주먹으로 쳐도 뚫려요. 뚫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허술하게 건설한다고 아파트 같은 거 그 대신에 빨리 짓나요? 북한의 속도전이라고 있잖아요. 뭐 천리마 속도, 이제 말리마 속도라고 하던데. 예, 그거를 어디다가 다 적용을 해요. 빨리 해야 빨리. 된다고. 무슨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멘트가 굳는 시간도 있을 테고, 그거 다 개무시예요, 간에. 진짜. 그냥 두들겨서 올리면 돼요. 그 화성지구 건설인가요? 그 김정은이가 그 지시 내려가지고 그것도 뭐 1년 만에 졌나 2년 만에 졌나? 솔직히 거기에 누가 가서 사는 거는 생명 목숨 내놓고 살아야 돼요. 우리처럼 공법이 있기야 있겠죠. 근데 시멘트 굳는 구간을 간에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사고들 있긴 있어요. 빌딩이 무너지고. 네. 그래가지고 김정은 시대 건설하다가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숱한 사람들 죽어가지고 그 건설하던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농촌이나 지방들에서 그런 거 무너지는 것쯤은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실수했겠지 하고 또 져요. 그냥 진짜. 새로 뭐 허물고 짓는 게 아니고 무너진 부위를 보강해서 다시 지으면 돼요. 빨리 덮어버리겠죠 그 뉴스를. 그렇죠. 그 뼈다구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뭐예요? 뼈다구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선물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막 TV에서 나와요. 막 김정은이가 어느 아파트에 뭐 방문을 했는데 막 이렇게 뭐 들어가 보니까 시설 안에 내부도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지만 그거는 한 이제 한 두 집에 세 집 정도만 가구나 이런 것들을 들여놓고 그냥 나머지 집은 벽지도 안 붙인 집들인 거예요. 다 선물 아파트지만 선물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벽지 다 붙여야 되고 내부 공사를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 공사까지요. 다 시멘트 이런 것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조명도 다시 달고 뭐 가구나 이런 것도 들여봐야 되고 김정은이가 방문하는 그런 집만 가구도 들여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집을 아무것도 없는 집을 뼈다귀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예. 개인들이 이제 아파트 건설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것도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옵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옵션을 선택하면은 미장도 다 하고 뭐 변기도 넣고 타일도 깔고 하는데 대신에 가격이 올라오고. 꽁충 뛰겠죠. 아 진짜. 뼈다구 가격보다 더 비싸요. 변기도 없을 수 있어요? 변기요? 네. 굳이 뭐 변기가 필요했나요? 뭐 공용 화장실 가서 보면 되지. 공용 화장실도 있어요. 그런 공용 화장실 아파트마다. 있긴 있는데 관리 자체가 허접하죠. 그건 뭐 발 들고 다니면서 어딜 짚어야 되나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풀 옵션 좋아하니까 그런 거 진짜 인기 없겠네요. 뼈다구에. 아예 없죠. 그런데 안 가죠 아예. 예, 선택도 돈 줘도 없죠. 안 가죠. 아니 솔직히 저는 좀 짜증나요. 그런 베란다 확장 있잖아요. 네. 그거 필수더라고. 저는 하기 싫은데 진짜 비싸요. 그러면 한국하고 북한 아파트 비교하자면 약간 들어가는 것부터 어떻게 돼 있어? 한국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있고 뭐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시설 어때요? 북한은 일단 현관에 들어갈 때 자동문도 없고 일단 좁아요. 엄청 좁고 경비원은 있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요? 경비원이 있는데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아줌마들이 쫙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어요. 일단. 예, 근데 한국에는 이제 수다 떠는 아줌마들이 없더라고요. 네. 다 이제 카페 가거나 이제 카페에서 수다 떨거나 하잖아요. 그냥 아파트 입구 쪽에 그냥 예, 이제 북한은 카페가 없으니까 그 입구에서 아줌마들이 수다 떨고 막 애들 놀고 엄청 부쩍부쩍 거리는 것 같아요. 북한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막
주변에서 석탄을 다 빚으니까 석탄 그 가루도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한국은 또 일단 아파트 주변이 내 공간은 다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복도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은 북한은 이제 엄청 좁아요 복도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또 나와 있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옛날 빌라 네. 옛날 빌라들이 북한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옛날 빌라들 보면 그냥 막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들은 올라가려면 몇 동 몇 홀 눌러야지 문 열려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올라가도 되고 그냥 가가지고 뭐 우린 초인종을 누르죠. 거기는 뚝뚝뚝 하면 누구예요? 문 여기서 누굽니다 하고 초인종 자체도 없나요? 초인종이 있는 데도 있는데 아, 그 지방에는 평양은 있는 데는 있는데 지방엔 100% 없다고 보시면 돼요. 초인종에 대한 인식이 없죠. 딸랑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도둑놈 들어올까봐 문 열면 딸랑딸랑딸랑 하는 건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한국에도 그 주택 보면은 이제 아니면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도둑이 못 들어가게 유리창에 이렇게 그 철로 돼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돼 있나요? 지방에는 100% 되어 있어요. 아, 100%. 진짜. 담장이라고 해가지고 담 울타리에다가도 유리 다 바슬러가지고 빼쭉한 것들 있죠. 그거 다 꽂아놨어요. 담 못 넘어. 못 오게. 그럼 뭐 모치 뭐 놓고 그냥 넘어다가 뒤지라는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현관문 자체도 비슷해요? 솔직히 영국에 비해서 한국 그 현관문이 되게 단단해요. 그 철로 돼 있잖아요. 영국에 보면 나무로 돼 있는데 유리로 돼 있는데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평양은 뭐 어쨌든 문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방에는 현관문 없어요. 어떻게? 현관문이 없어요. 그냥 오픈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냥 모르는 아니 사람들은 문도 없고 이게 그냥 공사할 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집 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집문은 뭐 비슷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평양은 좀 그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자기 집을 좀 예쁘게 꾸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리모델링하고. 그렇죠. 그래서 평양은 이제 어느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딱 갔을 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문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네. 그거는 지방도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친구 집이 막 철문이고 막 단단한 집이에요. 그럼 이 집 잘 사네. 네, 그렇지 않은 집은 다 그냥 좀 나무로 돼 있거나 좀 나무로 돼 허술해요. 있어요. 네. 맞아요. 철문을 딱 가서 보면은 그 문을 보면 아 이 집은 잘 산다 못 산다가 딱 있어요. 일단 철판 이렇게 두꺼운 걸로 이제 한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밑에 집이 뭐냐면 도라무통 있죠. 네. 기름 도라무통. 네. 그 위에 따가지고 쫙 펴요. 진짜 그거를 네, 펴서 그걸로 만들어 해가지고 갖고. 그 안에 나무 엮어서 못을 박아가지고 문을 하는 거. 그게 두 번째 부리고 세 번째 부리 이제 나무죠. 그럼 뭐 차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건 뭐 발로 차면 그냥 깨지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형태는 비슷해요? 뭐 거실, 뭐 주방, 뭐 이런 식으로. 뭐 근데 저는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거실이라는 개념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땐 거실 개념이 없었고 다 다가족이 살고 거실은 그냥 할아버지 뭐 할머니 방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거실이 아니라 그냥 방이었어요. 그러면 공통으로 쓰는 방이 없어요? 뭐 그냥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 거실에 계시면 거기 나와서 같이 가족들끼리 수다 떨고 그거를 거실이라고 뭐 말하진 안 하고. 않았어요. 네. 저희 삼촌네 집에 가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거실이 있어요. 근데 거실도 참 애매한 거실이긴 거실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뭐 TV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잡동사니 놓는 것이에요. 뭐 자전거도 갖다 세우고 탄도 갖다 놓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네, 그 안에다가 도둑놈이 많으니까 밖에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주방은 비슷해요? 주방은 완전 엄청 다르죠. 좁아요. 싱크대 자체도 좁고. 우린 서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싱크대. 네. 거기는 다 앉아서 하게끔 돼 있죠. 예? 진짜? 앉아서 이렇게 물도 이렇게 밑에서 저거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석탄대예요, 평양도. 평양은 가스레인지 쓰는 집이 너무 잘 사는 집이어서 거의 다 연탄, 네, 연탄을 아, 사요. 연탄을. 지방도 역시 연탄 떼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다 아궁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궁이 있어가지고 탄을 다 갈아가지고 쓰는 데고 그것도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들은 거기다 나무 뿌렸대. 평양은 모르겠는데 지방에는 아파트마다 굴뚝들이 다 있어요. 아파트마다 나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맨 위층에 그 굴뚝이 있는 다 거예요? 연결돼 있겠죠? 그냥 건설 자체 할 때가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굴뚝들이 다 있어요. 온돌 저기 아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아 맞아요. 옛날식으로. 아유 그 온도를 어떻게 아시지 영국분이? 아니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옛날에 그 기술. 근데 충실하네요. 그 옛날 그거 방식 그렇게, 그대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뭐 난방 같은 것도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평양도 이제 보장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서 그 바닥 공사를 다 했어요. 진짜 바닥 공사를 공사까지? 해요. 다 뜯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불러서 견적을 받고 바닥 공사를 하고
저희가 알아서 겨울 내내 좀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연탄도 제가 마련을 해야 되고 네, 평양도 열악해서 난방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온수 보일러였죠? 김정일 때까지는 언수를 주고 좀 막 그러려고 했어요.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평양 사람들에게도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수, 따뜻한 뭐 이거 돌아가는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다 난방을 해결해야 되고. 저도 겨울 된데 불이 잘 안 들여가지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 다시 공사 불걸 다시 놓고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공사 비싸요. 그런 서비스 하려면. 뭐 돈 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는 이제 뭐 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뭐 대충 조금 주고 그냥 밥 먹여주면 뭐 하더라고요. 진짜.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래도 옛날 한옥처럼. 그러면 한국 집 저도 조금 신기했던 거 그 거실불이 빡 하나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환하고 영국 집 솔직히 안 그래요. 좀 옛날 스타일인데 북한 그런 라이팅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 집은 보면 그냥 형광등이라고 해서 얇은 거 있죠. 요거 그냥 하나 딱 천장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 오니까 막 양옆에 막 이렇게 사이드로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얇은 거 하나 놓고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 전구, 빨간 등 저런 전구 예전으로 같은 말하고 오일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하나씩 그냥 화장실에다 달려놓고 화장실 들어가도 그냥 항상 어둡죠. 저런 거 이제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방에 하나 떨거덕 하나 달려 있고 뭐 또 다른 방에 하나 떨거덕 달려 있고 그렇게 달려 있죠. 근데 전구가 중요한 건 뭐 전구가 필요 있나요? 뭐 불이 오지도 않는데 그게 뭐 필요? 전기 안 들어오니까. 네. 그거를 굳이 우린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른 거 얘기해야 돼요. 전기가 안 오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등잔만 있으면 되니까. 신기해요. 천장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높은가요? 아니면은 아 천장은 진짜 높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높아요? 네. 여기요? 네, 우리나라가 여기 오, 한국이 한국이. 진짜 높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낮아요. 낮아서 아빠 키가 닿을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진짜. 네. 이제 아빠가 어떨 때는 그냥 뭐 살짝 이렇게 고개를 까닥거릴 정도로 되게 낮았어요. 아파트에서. 네, 아파트. 그럼 모든 층이 그러는 네, 거예요. 뭐 큰 집 진짜 잘 사는 동네 가면은 크게 뽑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다 그냥 아빠 키가 닿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였어요. 저희는. 아빠 키가 어떻게 되시죠? 아빠 키가 78. 나는 천장 그러니까 이러고 다녀요. 위층까지 인사해. 근데 키 큰 사람 많이 있어요 북한에. 한국에 그러니까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게끔 또 북한 사람들은 키가 또 작아요. 안 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인사하면서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 진짜. 어렸을 때 별로 안 먹이고 그리고 운동 안 시키고 일부러. 작을수록 좋아 여기는. 화장실은 비슷하나요? 샤워기도 있고. 샤워기요? 물을 길어서 쓰는데 왜 샤워기가 필요해요? 그 자체가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아예. 아 진짜. 네, 물을 뭐 길어다 쓰는데 샤워기가 뭐예요? 욕조는 있어요. 욕조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욕조는 그 뭐 몸 담그고 좀 피로도 그렇지. 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말하는 그 욕조는 물을 껄딱껄딱 물 나올 때 받아놔야 돼요. 물탱크라고. 물탱크예요. 여기 네.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물탱크 그걸로 한 저희 집이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 나올 때까지. 지금 최신 집들은 그래도 조금 화장실도 물 갖다 부면은 내리가게끔 옛날 그런 걸로 해놨는데 볼일을 못 보는 게 그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온 집안에 그냥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나도 풍겨가지고 향수를 굳이 안 쳐도 되거든요. 거기를 아예 막아놓는 집도 있어요. 아예. 걔는 냄새 나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렇죠. 자기 집인데 막아놓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서. 공동 화장실 쓰고. 밖에 나가서 잠깐 좀 독하더라도 거기 나갔다 오는 게 낫지. 자기 집에서 24시간 냄새 나면은 그 가스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평양도 이제 엄청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온 집안이 각자 일을 보고 마지막에 물 내리고 막 그랬어요. 아 진짜? 그런 건 많이 네. 봤죠. 약간 가문이 있을 때 뭐 한국이나 영국에도 뭐 2번마다 뭐 물 내리라고 이런 지시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평소에도. 온 집안이 다 보고선 다 온 집안이 벌을 다 건강 상태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진짜 상상도 아니 아니 근데 똑같은 스케줄을 지키면은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볼일 다 보고 한 번에 내리는 것처럼 가족만의 룰, 지침 같은 거 있어요. 그게 가장 급선무죠. 뭐 일본은 게 가장 급선무니까. 그리고 물을 막 사용할 수 없고 자녀들도 그렇고 뭐 부모들도 그렇고 물을 진짜 아껴 써요. 또 없으면 또 길어야 되고 하니까 물을 그렇게 아껴 쓰는 거는 아마 북한이 제일 유일할 거예요. 뭐 씻는 거에 있어서도 진짜 씻는 거는 한증탕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사우나 비슷한 건데 한 달 동안 붉었던 내 몸의 모든 잡동사니들을 그냥 거기 가가지고 돈 내고서 쫙 그냥 하고 오죠. 왜냐면 집에서 하려면 못해요. 겨울에 뭐 어떻게 난방이 어떻게 안 되는데 겨울에 어떻게 샤워를 해요?
온 가족이 가서. 그렇게 사용도 안 하면 파이프도 다 얼어가지고 터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는 게 많아요. 저 지금 우리 여기 한국에서처럼 매일 샤워를 할 수가 없고 매일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하는 사람은 진짜 잘 사는 사람. 매일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니 진짜 미안한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매일은 안 할 거예요. 그 정도예요. 간부들 역시도 그 사람들도 매일 못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매일 샤워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위생 수준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있을 때는 한정탕이 7,000원이었는데 1인에 7,000원 싼 돈은 쌀 아니에요. 1kg. 싼 건 아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정탕 사장님이 뭐 나무들을 다 야매로 사가지고 지가 운영하는 하면 개인 회사예요. 그렇죠. 네,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도 가네가 올렸다 내렸다 막 해요. 근데 물 공급은 저기는 잘. 그 한정탕 가운데 우물을 파놨어요. 아 우물을 파놓고선 뭐 자기가 길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조금 비싼 데는 밖에다 파놔가지고 양수기 있어요. 양수기 갖다 돌려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아끼려고 뭐 2주에 한 번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어요. 6개월에 겨울 끝날 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겨울 시작하기 전에 가서 한번 쫙 하고 그다음에 겨울 끝날 때쯤 가가지고 야 이제 겨울 끝났으니까 때 보시자마자 이렇게.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설전인데 그래도 목욕을 해야 되지 않니 이래저래. 아 진짜 그런 말까지 그 정도로 있어요. 설전에 그래도 목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막 뭐 때가 막 끼고 뭐 그런 거 다 보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세안만 하고 이제 안 보이는 데만 그냥 닦고 이제 그 정도죠. 네. 오케이. 그러면 한국 집에 처음 살았을 때 좀 놀라운 거 뭐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질문이라면 제일 속상한 게 다 놀라왔는데 그걸 뭐 특별히 뭘 하나 특정 지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요? 네, 들어가서부터 제가 다 놀랐는데 뭘 특정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화장실이 같이 내 집에 있다는 것도 놀라고 그 도어락도 당연히 없죠? 그 북한은 다 이거죠 뭐. 네, 이걸로 열고 그리고 또 지금은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열쇠를 제작을 해요. 이만해요. 그리고 열쇠 키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금고 열쇠처럼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탁 돼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진짜요? 네, 그거 탁 차고 다니다 집에 가면 쫙 이렇게 열지 뭐 우리처럼 뭐 띡띡띡띡. 아우 이건 뭐 전설에서 나오는 거죠. 와 그래서 북한이 그런 철문을 하는 이유가 그 도둑놈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나무집은 이거 열쇠를 다 파거든요. 그럼 창문 뭐 샤시 같은 것도 한국 되게 잘 돼 있다고 저도 느꼈어요. 영국에 비해서 겹겹이 있고 영국 집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북한이랑 차이가 있어요. 창문 같은 건. 나무로 돼 있었어요. 창문 나무로 되고 그냥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맞아요. 닫는 아 거였는데 진짜 영국식 옛날에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닫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적어된 게 그 단층집들이나 1, 2층 집에는 이따 그쇠 파이프 같은 거 가지고 그 시멘트 갖다 심어놔요 아야. 아 그래서 못 열. 그 열지 뜯지 못하게. 근데 도둑놈들도 그걸 통째로 뜯고 이젠 그걸 통째로 뜯고 막 문도 열어요. 나무로 틀을 짜가지고 여기에 유리 그리고 나무 그 유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는 또 그런 거 있어요. 뭐 유리가 없으니까 비닐로 된 것도 있어요. 아 진짜. 지방에는 그래서 도둑질이 제일 많은 것도 카타이 가지고 그냥 척 그쵸, 이렇게 하고 쭉 째고 문만 들어가면 열면 되는데 문 열면 되는데 도둑놈들도 농촌에는 안 가요. 거둬올기 있어야지. 도둑놈들도 밤에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을 했는데 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농촌 가면 뭐 가져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농촌은 안 갑니다. 도둑놈들. 저 집에 유리가 비닐로 돼 있다면 아유 안 가요. 스킵이야 스킵. 어제 저는 이제 한국에 딱 왔을 때는 이제 뭔가 내 침대가 있고 뭐 소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또 구매를 해서 또 넣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것도 놀랐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침대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소파에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집에도 소파 없. 네, 소파가 없었고 이제 어쩌다 좀 잘 사는 집에 가거나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면 소파에 앉을 때 좀 신기해서 앉아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침대라는 걸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뭔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뭔가 침대에서 자야 되고 그런 게 뭔가 당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좀 놀랍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막 TV도 막 이렇게 엄청 큰 거 넣고 넣을 수가 있고 주방 안에는 그런 전자레인지 막 음식도 따뜻하게 데펴서 또 먹을 수 있더라고요. 또 말하는 밥솥도 있으니까 더 놀랍고 뭐 그냥 다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북한은 다 거의 여 깔고 이렇게 바닥에 네, 자요. 맞아요. 바닥에 그냥 이불 깔고 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이제 화장실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실 딱 가보니까 변기에 앉았을 때 번거로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붓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바로 내리는 것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이게 막 집에서 항상 화장실 가고 싶으면 줄 서 있었거든요. 막 언니 가거나 아빠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북한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장실이 2개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파트에 그런 것도 편리하고
근데 단점도 있어요. 화장실에 그 센서로 되어 있는 거 틀리더라고. 잠깐 있으면 또 샥, 잠깐 샥. 뭐야? 그 비대요? 네, 비대 너무 그 센서가 너무 심각하게 이게 발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북한에서 비대를 2008년에 평양에 있는 이제 국제재판소 소장내 집에 가니까 비대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때 당시에 그 침대가 4,200달러짜리 침대라고 했으니까 네. 아들한테 오늘 하루 나가서 쓰라고 용돈이라고 하면서 300달러를 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사니까 그 집은 비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한 번도 비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 비데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었지만 비데를 사용해보지 못했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웬만하면 다 비데인 거예요. 북한에 저도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앉은 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사용할 줄 몰라서 친구한테 물어보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못 물어보고 그냥 화장실에서 좀 당황해서 혼자 그러다가 눌러보고. 그래 당황해서 뭔가 앉으려고 하니까 이제 앉은 변기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집에는 그러면 앉은 변기 아니고 아니고 그냥 땅.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변기였거든요. 그 옛날식? 네, 옛날식. 한 사람이 됐던 그 엉덩이로 여러 명이 되겠어 하고 그냥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서 벌을 보고 내려오고 진짜요? 했었어요. 네. 아 진짜 나도 이거 그 집에 가가지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한 40분을 있었나? 일단은 앉는데 이거 처음 앉아보니까 일이 안 봐지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고 이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응가하는 기분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걸 떠나서 일단 보긴 봤는데 물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물 받아가지고 벗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무거워서 그런지 내려가죠. 모르겠는데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물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있어서 약간 한국하고 북한 문화의 차이점 뭔가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가족이 많이 같이 사나요? 이렇게 집이 귀하다 보니까 이제 대가족이 사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제 결혼을 하면 따로 밖에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별거에서 살아야 되는데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같이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뭐 시댁에 집이 좀 너무 작아서 들어갈 집이 형편이 안 된다 하면은 친정에서 이렇게 얹혀 살기도 하고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집을 구해서 나가는 사람은 정말 잘 사는지. 예. 저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좀 문화에 좀 충격받은 게 각방 문화. 다 같이 써요, 북한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난 부부도 각방 쓰는 거 많잖아요. 한국에. 네. 왜 부부가 각방을 쓰는 거지? 그럴 바엔 따로따로 살지. 네. 그래도 떡 돌리는 문화 있잖아요. 북한에는 근데 떡을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떡 돌려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돌릴 떡이 어디 있어요? 진짜요? 매물 떡도 없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데. 아니 뭐 내 이사 왔어도 하고 떡까지 돌리면은 뭐 내가 1년 먹을 식량을 다 털어야 되는데 저 쌀떡에서 뭐가 나온다고? 없으니까 못 사니까. 이웃들랑 잘 같이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집에 한번 놀러 와도 밥을 한번 대접하기가 힘들고 그만큼 쌀이 귀하기 때문에 사실 탈북하기 전에는 뭐 자본주의라 하면은 더 사람들이 인색하고 그렇죠. 막 엄청 뭐 깍쟁이고 막 이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오히려 이제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웃이 없어요. 이웃보다도 그냥 문 닫고 내가 그냥 조용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생겨도 그냥 냄새 안 나게 조용히 먹어야 되고. 네. 제일 북한에서 욕 많이 먹는 사람 눈치 없이 점심시간 맞춰 쏘는 사람 아야 그냥 눈총 맞죠? 어? 그냥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딱 점심밥 먹으려고 하는 시간에 집에 오잖아요 손님으로 아, 진짜. 온 집안의 인상이 그냥 왜 그러면 자기 밥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점심밥 먹을 시간 저녁밥 먹을 시간에는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북한의 예의고. 제가 듣기로 뭐 집집마다 김정은 사진을 걸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사실인가요? 관리도 해야 되고요. 100%다 있죠. 아 진짜요? 네, 뭐 오막살이 집이든 무슨 집이든 그 초상화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검사해요? 당연히 검사하죠. 김씨 가문의 초상화는 100%다 걸려 있어야 돼요. 가정집 그리고 공공기관. 원칙적으로는 매일 그 초상화 액트를 닦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김씨 가문에 충성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이 있어요. 매일. 뭐 규칙이라는 것보다도 의무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닦아봤어요, 근데? 뭐 평양은 계속 닦죠 매일. 아 진짜요? 네. 인민반에서 검열하죠. 네, 검열을 와요. 그리고 이제 검열이 자주요? 네, 자주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초상화에 먼지가 있는지 이렇게 검열을 하고. 그것만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요? 네. A4 용지 세타는 거 가지고 쫙 해가지고 뭔지 몰라 이거 하면 벌칙이 뭐예요 그러면요? 과하게 하는 건 아닌데 생활총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럴 때 인민반 회의 때라든지
말 듣는 거죠. 충성심이 부족하다느니 뭐 소리 듣는 거죠. 모든 자기 생활은 충성심의 잣대를 긋고 해야 된다는 북한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충성심부터가 벌써 이 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왕따?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면 옛날에 뭐 김일성 초상화가 있었다면은 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그 김정은 시대니까 김정은 초상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초상화까지는 없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그 와이프라고 했던 여자 사진까지 해서 3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3대. 모든 집에. 그 우리가 올 때까지는 그렇게 걸려 있었죠. 네, 우리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초상화까지. 그래서 제가 알아본 데에 의하면은 공공기관에는 김정은이의 사진까지 걸려 있어요. 근데 아직 개인집에는 아직 안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 모든 스타트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집들의 김정은의 사진을 이제 걸게끔 할 겁니다. 닦을 것만 많아지네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생사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뭐 어디에서 빌딩에서 불났다면 우린 사람 구하갔다고 그러죠. 아 무슨 미친 소리예요, 그건. 어디 그냥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초상화부터 구해야 돼요. 아 진짜 들고 오면 그거 나가는 거예요? 아이 사람은 둘째죠. 진짜. 와. 야 여기에 이거 하늘이 있는데 그 큰일 이 나. 사진. 사람도 사진을 아닌데. 보여야 돼. 진짜 뭐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불나는 집에 있었다 해도 그 어린아이가 초상화부터 구하게 교육을 시켜요. 세뇌를 시켜요. 진짜요. 네. 그거부터. 네, 그래서 그 교과서에 보면은 9살짜리 금순인가 그 친구가 초상화를 이렇게 구했다라는 그런 교과서의 내용이 있어요. 자기 목숨은 잃었다라는 그런 걸 계속 세뇌시켜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너희가 이렇게 집에 불이 나게 되면은 그 초상화부터 구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는 거죠. 나무 있잖아요, 나무. 나무에다가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써놓은 나무. 그 불 붙은 나무에 21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불에 타 죽었어요. 그 글자를 지키겠다고. 진짜. 이거 자료에 실제 있을 거예요. 그 나무를 군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무 글자를 지키겠다고 21명이 불에 타 죽었거든요. 불 났을 때. 그 사람들 다 영웅됐어요. 근데 영웅이 문제가 아니고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보다도 그 글자가 더 중요해요. 귀하다. 그 초상화는 하나씩 다 사야 돼요?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그건 판매는 안 합니다. 그건 판매 안 하죠. 그거는 국가에서 무조건 줍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색다른 얘기 국경 없는 수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저희한테서 들을 수 그러니까 있죠. 그래서 다음에 꼭 두 분 모시고 다시 재밌는 얘기 하고 질문 계속 해도 될까요? 뭐 괜찮습니다. 아는 한 앤더슨도 전 좋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끝없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너무 흥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